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이 십종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부분이 십종병을 대표해서 세 가지를 거론한 것이고요. 그 다음이 그 병통을 어떻게 벗어나서 바르게 화두를 참고하는지 그 방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늘 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병통이. 화두, 부득, 거기처, 승당. 이 거기처, 승당은 자료를 통해서 다시 보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짝이 되는 부득, 사량, 복탁 이것과 관련 지어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화두는 거기는 화두를 들다 또는 제기하다 이 뜻입니다. 화두를 제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또는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려 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화두를 사량하면서 헤아려 알아맞추려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후자는 화두를 분별하면서 여러 가지 이모저모 헤아리면서 장고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 앞의 병통은 화두를 제기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기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화두를 바로 알아차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 여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보류하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부득 장미되어, 또한 미혹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이것은 자기가 현재 미혹됐다고 생각하고서 깨달음을 열망하는 것이죠. 언제 깨달을까 하고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을 열망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병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화두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취불가사랑 처사량, 사량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사량하다가, 그러니까 사량할 수 없는 곳에 이르러 사량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요. 지는 갈지자니까 마음이 간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는 모든 마음의 활동을 말이에요. 마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궁지에 몰린 것이, 비유가 마치 노소입우각, 쥐가 솥불에 들어간 것 같다. 솥불은 쥐 잡는 덫입니다. 덫, 쥐틀. 노서할 때의 노자는 어조사, 전미사, 일종의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앞에 붙어서 별 뜻은 없어요. 이게 늙은 쥐가 아니고 노호, 이렇게 호랑이 앞에도 붙죠. 그럴 때 그냥 호랑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늙었다는 뜻이 아니라 전미사예요. 때로는 이 노자가 경멸하는 뜻으로 붙이기도 하는데 다 전미사, 접두사죠, 접두사. 그러니까 쥐가 솥불로 만든 쥐틀에 빠지는 거죠. 빠지는 것이 긴 물소불 같은 것에다가 중간쯤에 먹이를 놔두면 쥐가 그것을 먹으려고 발을 탁 놓는 순간 미끄러져 가지고 거꾸로 처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미끄러워서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도 없고, 이런 궁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각에 떨어져서 편견 도단, 곧바로 거꾸로 처박히게 된다. 여기서 견도 앞에서 우리가 언제 한번 봤죠. 여기서 피동으로 해석해야 돼요. 피동으로. 그래서 도는 뒤집어진다는 거죠. 뒤집어짐을 당했다. 이런데 이건 뭐 국어상 좀 어색하니까 뒤집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다는 뒤집어져서 뭐 끊어지고 이런 뜻이 아니고 동사 뒤에 붙어서 완결을 강하게 나타내는 어조사예요. 완결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사량할 수 없는 곳까지 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모양이, 마치 쥐가
우각에 빠져서 거꾸로 처박히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는 어떤 분별도 안 통하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분별과 언어의 어떤 수단도 더 이상 부릴 수 없는 지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화두 공부하다가 궁극적으로 이루는 가장 좋은 상태라는 비유입니다. 여기가. 근데 앞에서 말한 이 거기처 승당 같은 것은 화두를 들자마자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뭐 경전에서 읽었다든가 어록을 통해서 봤다든가 등등의 미리 준비된 어떤 것을 가지고 바로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생각으로 헤아리는, 화두에 대한 의정은 이것들하고 다 틀립니다. 첫 번째 여기서 제시된 병통에 대한 자료를 보겠어요. 두 가지로 이것이 해석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자 화두를 들면은 의심하지 않고 화두 무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분별들을 허올려 가지고 그것을 내쳐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무하고 들기만 하면서 들고만 있으면서 알아차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는 화두를 스스로 제기하거나 또 누가 이제 어떤 화두를 딱 들려주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려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인이 조조에게 계획에 불성이 있으니까 묻자 조조가 없다고 했다. 말해보라. 고인의 장맛, 고인의 속뜻은 무엇인가? 옛사람의 속뜻은 무엇일까? 표녀 향절이 이 안에서, 여기서 호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에 알맞다 이 뜻입니다. 자,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문답 안에서 기기의 의단을 일으켜서 무자를 참고해야 한다. 무자를 참고해야 한다. 부득향 거기처 승당. 이 공안을 드는 바로 그 순간에 알아차리려 해서도 안 되고, 또는 달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의근해서 헤아려서 알아맞히려 해서도 안 된다. 의근해서 헤아리려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체로 이 짝이 되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래에서도 보면 이 주공부, 이 공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공부. 공부를 할 때 부득 거기처 승당, 화두를 들고 있기만 하면서 알아차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약승당, 만약 그런 식으로 알아차리려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정소히 그것을 가리켜서 만한 농동, 이 흐리멍텅하고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흐리멍덩하고 어리석다고 하니 여참구 편불상은, 참구와, 그러니까 바른 참구겠죠. 참구와 상응하지 않는다. 바른 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지수 발기의정, 반드시 의정을 일으켜서 타교철,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깊이 꿰뚫어야 하니, 그렇게 되면 무승당처 영무승당자, 알아차린 경계도 없고 알아차린 자도 없다. 알아차린 당사자도 없을 것이다. 이 용리를 하나 보면요. 거기처 승당하고 의근이나 복당, 이것이 짝이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대어록인데요. 대중고, 심상, 평상시에
이 제인도 여러분에게 말해왔다. 늘 이제 이 대어록에 보면 이 화두가 무척 많아요. 환작 죽비즉 촉, 불환작 죽비즉 배. 이거는 우리가 몇 번 봤어요.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되고 물들어 버리고 오염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완전히 등져버리게 된다. 무관하게 된다. 이 진퇴양난에 대해서 이 화두를 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려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의근해서 오랫동안 이거 헤아려서 알아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부득하음, 어떤 말이건 붙여서도 안 돼요. 하어는 말을 붙이다,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구는 이제 말 없이 있는 거죠. 아무 말 없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필경이 무엇이냐, 이 화두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냐 도대체 라고 묻는다면, 향타도 그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그에게 말하다 이렇게 됩니다. 향타도 야무 필경 야무 여하, 필경도 없고 궁극적인 그 어떤 경지도 없고, 여하 어떻게 할 도리도 없다, 방도도 없다. 이 화두를 뚫고 나는 어떤 방도도 없다. 정당 이 맛이 바로 이러한 순간에 이제 사릉탑지라고 그래가지고, 요 사릉탑지가 뭐냐면 의자의 네 다리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이제 화두가 이때부터 제대로 공부의 단계로, 바른 공부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안정되게. 어떤 말도 끊어지고 분별할 여지도 없어진 이 순간, 이 백척간도의 순간에 이제 화두가 제대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제 드는 순간 알아차리려 한다든가 장고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고, 그 의정을 가지고 뭐 경전에서 봤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걸 수용하면 안 되고, 의정을 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끊임없이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처럼 어떤 화두를 말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병통이라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죽비라고 부르면 물들고,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되고,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과 같은 화두 창구법을 가지고서 의정으로 모든 언서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심성이 나오죠. 평상시에 개교 안배죠. 시식정. 개교하면, 그러니까 분별하며, 안배는 가지런히 정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는 겁니다. 사유를 앞뒤가 배치가 맞도록 정리하는 것이 안배. 분별해서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도 식정이고, 생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도, 천류하는 것도 식정이고, 파포황저, 두려움에 떠는 것도 식정이니, 그 모든 것이 다 식정의 작용인데, 금인 부지시병, 지관 재허리, 두출두몰. 요즘 사람들은 이것들이 병인 줄 모르고 지관, 뭐뭐할 뿐이다 이 뜻이에요. 오로지 뭐뭐할 뿐이다. 리허 자체가 아닙니다. 허는 이제 별 뜻이 없어요. 어조사예요. 다만 이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다. 그러니까 식정에서 식정을 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거죠. 앞에서 3가지만 제시했는데 평에서 10가지를 다 제시하고 있어요. 원래 대해종고가 이제 무자화두를 참고할 때 걸리는 8가지 병통을 제시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이 여기 2가지를 더해서 십종병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 제자 해심이 또 구자무불성화 관병론이라고 그 무자화두를 참고할 때 일어나는 10가지 병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논거한
짧은 저술이 있습니다. 화두에는 10종 병이 있다. 10가지 병이 있다. 그래서 10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의근하 목탁. 의근에서 헤아리는 것. 의근을 가지고 사량 분별하는 것. 양미, 숙목, 초탁은. 양미, 숙목은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깜빡인다 이거예요. 근데 눈썹을 치켜뜨거나 눈썹을 찡그리는 거예요. 눈썹을 찡그리거나 눈썹을 깜빡이면서 뭔가 생각하는 동작이죠. 그래서 여기에 뿌리를 내린다. 탁은 뿌리를 내리고 알아차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로상 작활계. 말길에서 살길을 찾는 것. 말길에서 살길을 찾는 것. 그 다음에 문자 중 인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의 문자에서 뭐 무자가 됐든 어떤 화두가 됐든 그것을 인용해서 증명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는 거기쳐 승당. 그 다음에 양재 무사감리.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양재, 날릴 양자. 다 날려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이건 괴짝 같은 게 큰 막힌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작유무해. 무자 화두니까요. 유무 대립의 관점에서 생기는 무라고 생각하는 거. 유와 짝이 되는 무라고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진무해. 유무를 다 넘어서는 진짜 무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 그 무자를 이제 그렇게 진짜 무다 이거는 유무의 상대적인 관계를 다 넘어서는 진짜 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도리해. 어떤 도리에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리를 끌어들여서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대오. 현재 미혹되었으니 어떻게 해서 깨달을까 하고 이제 이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죠. 깨달음에 대한 열망입니다. 2차 10종병자. 이 10가지 병을 벗어난 사람은 단 거화두시 화두를 들 때 약 두수 정신, 간략하게 정신의 번잡함을 다 털어내고, 두수는 머리를 흔들어서 털어낸다는 뜻이에요. 털어내고 지의 시계심한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의심하라. 여기 보통 뭐 이목고 하는 그거죠. 시계심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하라. 근데 이 10가지 병통이 이제 하나씩 다 의미가 있는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눈썹을 찡그리면서 눈을 깜빡이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건데요. 본체와 작용이라는 구도에 의거해서 세세한 곳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눈썹을 깜빡이거나 눈썹을 찡그리거나 하는 이런 세세한 동작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본체가 드러나는 작용이다. 뭐 이러한 관점에서 화두를 공부하는 병통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해심의 부자무불성화 간병론에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무자 화두에 대해서 이 책처럼 이 저술처럼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이룬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종고도 무자 화두에 대해서 말은 여러 마디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하긴 하지만 이와 같이 참구법을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진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가장 상세하게 나와 있는 참구법의 어떤 그 안내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인착 안잡잡 이회 부득저시. 자, 안잡잡이라고 하는 거는 눈을 깜빡이는 동작을 말해요. 잡잡. 눈을 아무리 깜빡이며 생각을 해도 이 깜빡이면서 생각하는 그 모양이에요. 눈을 깜빡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부득.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오인을 한다.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면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무자를 제대로 참고하고 있는 상태, 또는 무자의 어떤 경계인 줄로 오인한다. 그 오인한 끝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인한 사람이 바로 고덕이 한 말을 인용하는데, 옛사람의 순목 양미처, 눈을 깜빡이거나 눈썹을 찡그리는 것에 명명불족이, 분명하게 불조의 기틀이 있다. 불조가 제시한 심기가 있다. 그 심기는, 기는 기미죠. 기미,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어떤 미세한 움직임, 이것이 다 심기예요. 이렇게 말한 고독의 말을 인용하고 바로 이걸 근거로 삼는 거죠. 문자에서 인증한다는 뜻도 여기 같이 겹쳐져 있어요. 우유문 설의 답은 당관 밀작용. 이거 이제 이런 문답을 또 인용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설의를 묻자,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자, 당관 밀작용, 마땅히 은밀한 작용이 아니고 이거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작용이에요. 밀착할 때 그 밀작입니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작용을 관찰해야 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빈틈없는 작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에 대해서 이목 개합시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그 뜻을 보여주었다 라는 등을 근거로 삼는다 이거죠. 이러한 따위의 어떤 말이나 문답을 근거로 삼는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병통을 가려내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부득 양미 숙목 첫학은, 눈썹을 움직이고 눈썹을 찡그리거나 눈을 깜빡이며 생각하는 작용에 뿌리를 내리고 궁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타근할 때 타자는 살바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요즘 야구 투수들이 공 던지는 데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높아요. 높게 해가지고 거기에 발을 마치 뿌리 내리듯이 탁 하고서 활을 쏘거든요. 그와 같이 여기 뿌리를 탁 내리고 생각을 한다. 이것을 근거 짓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부득 양재 무사감리,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경계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된다. 아무 일도 없는 경계 속에 갇혀서 화두를 궁구하려 한다 이거죠. 그건 일상 생활을 하면서 궁구하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뒤에 가면 이제 또 계속 나옵니다. 또 똑같은 책에 또 분별하여서 생각하기를, 이로 의로 기총불어, 도리로 모색하는 길과 의로, 뜻으로 모색하는 길을 모두 허용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향 이마처 용심 불여 무사. 이러한 곳에서 마음을 쓸 바에는 차라리 아무 일도 없는 이만 못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불여무사. 아무 일만 없는 이만 못하다 이거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이제 또 인용을 해요. 덕산이 이렇게 한 말을 인용을 한다는 거죠. 덕산이 무시모사, 만사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게 무심이죠. 만사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무사어심, 마음에 어떤 일도 놓지 않고, 마음에도 어떤 일도 두지 않고, 허이령, 허하지만 영활하고, 허하지만 아주 신령한 분별이 있고, 텅 비었지만 묘한 작용이 있다. 여기서 허나 공이나 똑같고 영묘도 비슷한 의미예요. 다 작용이죠. 작용이
아주 신령하고 또 미묘하다는 거죠. 이러한 덕산의 말 따위를 근거로 삼는다. 이제 차라리 아무 일 없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덕산의 이러한 말을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병통을 가려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경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별한다 이거죠. 예, 별도로 고요한 환경을 만들어야 화두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어느 곳에서나 한 찰나도 무자를 놓치지 않고 의심하는 방법을 대해나 그 밖에 여러 간화선사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서적에 보면은 지 조주 일개무자, 다만 조주의 무자 하나의 조주가 제신 하나의 무자를 일용응연처, 일상생활에서 대상과 마주하는 모든 곳에서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한다. 불효간단, 그렇게 하되 빈틈이나 끊어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일용응연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모든 일을 다 털어내고 혼자 고요한 방에서 화두를 참고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병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무 상대가 아닌 진짜 무가 있다라고 분별하는 거죠. 이 진무지무. 유무를 모두 초월하는 무라고 분별하는 병통입니다. 우착경은 또한 착각하여 잘못 분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락유무시 진무지무. 유와 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 무로서, 참된 무로서의 무다. 라고 여기고, 가령 금강산매경에서 약 이무치유, 사유종구, 만약에 무를 여의고 유를 취하거나 유를 버리고 공을 따른다면 비진무, 이것은 진짜 무가 아니다. 참된 무가 아니다. 금수 이유 이 부전공, 비록 유를 떠나더라도 공도 보존하지 않는다. 유를 떠나가지고 이제 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유를 떠날 바에는 공도 떠난다는 거죠. 공도 보존하지 않는다. 여시 내득 제법진법.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소 모든 법의 진실한 무를 터득할 수 있다. 참된 무를 얻을 것이다.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찾게 하는 거예요. 잘못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여차 차별. 공은 이제 걱정한다, 염려한다 이 뜻이죠. 이와 같이 아주 가지런히 정리할까 염려하여 부득작 진무지무 복탁. 참된 무로서의 무가 있다고 헤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요거 금강산매경에 일찬 구절이 없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있어요. 여기 이거를 인용한 전거가 있습니다. 금강산매경에 한번 보겠어요.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아뢰었다. 존자시여 야규중생 겸법생시 영멸하경. 어떤 중생이 겸법생시, 법이 생하는 것을 볼 때는 어떤 견해를 소멸시켜야 합니까? 이게 이른바 생할 때는 이 단견과 상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견법 멸시, 법이 소멸하는 것을 볼 경우에는 영멸하경, 어떤 견해를 소멸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묻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야규 중생 검법 생시, 어떤 중생이 법이 생성하는 것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를 소멸하고 무라는 견해, 이것이 단견이죠. 단견.
무라는 견해를 소멸하고, 견법 멸시, 법이 소멸하는 것을 볼 때는 영멸유견, 있다는 견해를 소멸한다.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고 상주불변하면서 있다라는 상견을 소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성하는 법을 보고 소멸하는 법을 보고 소멸하는 견해가 각각 단견과 상견이라는 겁니다. 양멸시견, 시법 진무. 만약에 이들 견해, 두 가지 견해를 다 소멸하면은 법의 진실한 무를 얻는다. 진무를 얻는다. 얻고 입결정성, 결정무생. 확고한 법의 본성과 결정성, 결정무생, 확고한 무생을 입이 거기까지 거쳐죠. 결정성과 결정무생을 깨닫는다. 무생은 무생멸이죠. 무생의 이치를 깨달으리라. 금강산매경론에 이제 이것을 자세히 풀이하고 있어요. 이것은 각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처 승당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 화두, 이 화두를 둔다는 뜻이 거기가 누가 제기할 때 제기한다. 들려줄 때도 거기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화두를 들고 참고할 때도 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여기와 같이 거기 화두. 요거 하나 보시면은 여유혼산, 여는 이제 조건절입니다. 혼이나 산이 있을 경우, 혼침과 산란이 있을 경우 있다면 불용, 기념, 배견. 배견은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물리친다는 거. 생각을 일으켜 물리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억지로 생각을 일으켜 물리칠 필요가 없이 쾌편, 재빨리 화두를 들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이러한 혼침과 산란이란 병통에는 다른 약이 없고 바로 화두를 바로 들면 된다. 그러니까 두수신심, 신심의 번잡함을 털어 없애고 맹착 정체, 정체는 정신하고 똑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짝 붙이고 아니면 경불연, 그렇지 않으면 하지경행, 바닥에 내려가서 경행하면서 각 혼주와 각 혼산과 혼침과 산란이 제거됐다고 느낄 때 재상포단, 다시 포단에 올라간다면 홀이 들고 자고 불의 자의. 홀연이 들려고 하지 않아도 화두가 저절로 들리고 불의 자의.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심이 저절로 붙을 것이다. 그 아래는 우리가 좀 본 거예요. 행부지행. 그러면 이제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오로지 화두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 여기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시하도 이 경계 안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이제 계속 들면서 의정을 붙여야 된다. 오로지 의정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처 승당할 때 거기는 화두를 든다 또는 화두를 제기한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화두를 제기하는 그 자리에서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려 한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화두를 들면서 무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알아차리려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붙이지 않고, 의심을 붙여야 되는데 의심을 붙이지 않고 단지 무자를 들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두 가지 뜻으로 다 거기서 거기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차사, 이일. 항상 이 차사는 본분사인데 이일이라 그래요. 가장 가까운 일. 가장 가까운데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이일이라고 바로바로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차사. 그리고 항상 가까이서 알아채고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차사라고 그러죠. 모기의 비유는 앞에서도 나왔죠. 이 일은 마치 모기가 무쇠소에 올라탄 것과 같으니
결국은 편불문 여하약하. 이러니 저러니 여하약하. 이럴까 저럴까 하고 따지면서 묻지 말고 하자 부득쳐. 주둥이를 꽂을 수 없는 곳에서 기명, 목숨을 버린다는 생각으로 일찬, 이 찬은 손수가 붙었는데 이게 뚫을 찬자하고 똑같아요. 뚫을 찬. 이 세금이 붙어가지고 뚫을 찬자하고 똑같습니다. 주둥이가 부리를 꽂을 도리가 전혀 없는 경계에서 목숨을 버린다는 각오로 한 번 뚫어서 화신, 온몸체, 몸체 이런 데 온몸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여기 번역이 약간 어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좀 고쳤습니다. 차사와 본분사, 이 예문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 차사라는 말이 의미 있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예문을 들어봤습니다. 금시인 지시 향외치고 요즘 수행자들은 밖으로 쫓아다니며 찾을 뿐 시외 외치고 밖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찾을 뿐 본분사상 본분사에서는 편흥만만지 만만은 넓게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어둠이 넓게 깔린 듯이 이제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하니 참으로 가련하다, 참으로 불쌍하다고 할 만하다. 그래서 차사는 이 일은 마치 허공과 같고 또한 몸과 그림자의 관계와 같으니 서로 떠날 수 없죠. 몸과 그림자가. 직시, 요 직은 진과 같아요. 참으로 무여회피죠. 누구도 달아날 수가 없다. 허공에서 우리가 달아날 수가 없죠. 어딜 가나 허공이 있어요. 몸이 그림자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림자도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듯이 여는 너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가리킵니다. 이것도. 그래서 누구라도 회피할 곳이 없다. 이런 관계처럼 하불입지 국어. 하불입지 국어. 그 선 그 자리에서 선 이 자리에서 국어. 마주치다. 이거 마주치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주치지 못하는가. 이 허공이나 이런 몸과 그림자의 관계와 같이 달아날 곳이 없는데 왜 마주치지 못하느냐. 이게. 차사가 그렇다. 이겁니다.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것이 이전에 한번 나온 거죠. 이거. 분명극. 분명의 극치. 지극히 분명히 드러나 있다. 지극히 분명히 드러났다. 다시 말했다. 이제 태를 한번 붙인 거죠. 이 태. 최상격이죠. 지극히. 그 무엇보다 지극히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근데 왜 못 알아차리냐면 지위 분명극 다시 분명극이 나왔어요. 다만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도리어 알아차림을 느리게 할 뿐이다. 자, 다음 불과격절록인데요. 우선 여기 차고는 빼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거는 어떤 화두를 제기할 때, 공안을 제기할 때 앞에 붙는 거예요. 든다 이런 뜻. 제기, 아까 거기할 때 그 거자입니다. 삼각선사가 대중에게 말했다. 양론차사, 이 일을 말하자면 잡상미모 조시차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썹을 찡그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벌써 차과 벗어난다. 못 보고 지나쳐버린다. 이게. 그렇게 대중에게 말하자 마곡이 나와서 말했어요. 빗나간다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하시차 도대체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삼각이 말했다. 차과 벌써 또 지나가 버렸다. 또 지나쳐 버렸다. 마곡이 흔도 선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러니까 스승 삼각이 앉아있는 그 선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랬더니 삼각이 다 곧바로 주장자로 때렸겠죠. 한 대 때렸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차사를 두고서 벌어지는 문답인데 차거를 보겠어요. 삼각이 대중에게 말했다. 여기에 대한 차거가 타 갈등. 갈등을 손주용에서는 말이라고 했죠. 언어 문자. 타 갈등, 말하다 이 뜻이에요. 말하다. 타 갈등. 타가 동사화 시킨다 했죠. 말하다. 불면하지 않을 수 없다. 불면. 말하지 않을 수 없겠지. 이렇게 착을 붙였어요. 무슨 말이든 해야겠지. 이거죠. 이제 종사니까. 이 일은 조금이라도 생각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벌써 빗나가 버린다. 여기에 대한 착어가 하란. 눈먼 놈이다. 눈먼 놈아. 이렇게 붙였어요. 못 본다 이거죠. 깜빡이면서 생각해서 못 본다 이거. 그래서 눈먼 놈아 이렇게 착어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이 나와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 차사가 뭐냐?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착어가 무공철추. 구멍 없는 쇠망치. 구멍 없는 쇠망치. 이 쇠망치가 이제 구멍이 있어야 그 자루를 끼울 수 있죠. 자루를 끼워야 그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루가 없는 쇠망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써먹을 수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차사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분별로도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도리를 가지고 와도 이 차사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무공철추라고 합니다. 수단이 통하지 않는다. 자료 없는 쇠망치. 그래서 이 차사가 뭐냐고 물으니까 또 빗나갔다 이렇게 벗어났다 빗나갔다 모르고 지나쳤구나 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시 당기불변. 야시 또한 당기. 당면한 기틀을 당면하고 심기를 당면하고. 자, 여기서 당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문답하는 상황이죠. 문답하고 무슨 말인가 했잖아요. 이것이 당기예요. 당면한 기틀. 기틀을 당면하고도 가려내지 못했다. 변별하지 못했다. 또 한 번 기틀을 당면하고도 변별하지 못했다. 벌써 이 장면에서 삼각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이 당기라고 해요. 선정에서. 당기.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죠. 못 알아차리니까 벌써 생각하는 순간 착오하다. 선상을 뒤집어 엎은 것에 대해서는 말해보라. 대답해보라. 여기 번역이 빠졌네요. 명계심화변사. 어떤 측면의 일을 밝히려는 것일까? 뒤집어 엎었을 때. 그러니까 삼각이 바로 때렸어요. 선상을 뒤집어 엎자 바로 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봉상주. 자, 여기 유명한 그 고사가 있어요. 반대편에서 쏜 화살촉이 허공에서 맞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활쏘기 달인 비위가 그 기창이란 제자를 길렀는데 이 기창이 생각하기를 이제 저 비위 내 스승 비위만 없으면 내가 천하 제일의 활쟁이다라고 생각한 끝에 화살 10발을 준비해 가지고 비위가 있는 반대편 숲에다가 쐈어요. 허공에다 쏘니까 비위가 같이 허공에 맞쏜 거야. 그래가지고 쏘는 족족이 허공에서 떨어졌어. 근데 9발 쏘고 한 발이 없었어요. 기창은 10발이 다 있었고 비위는 한 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아오는 것을 이빨로 물었어요. 이빨로. 피하면 될 텐데 왜 이빨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창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건 배우지 않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잘못을 빌면서 화해를 청했다고 하는데, 그 이빨로 물었다는 것이 이 설족이라 그럽니다. 설족. 이빨. 이 제자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비법이죠, 비법. 그래서 이거는 선종에서 스승을 넘어서야 된다는 그 비유로서 많이 써요. 이 고사 그대로 쓰진 않고. 이 복몽, 비슷한 얘가 이제 복몽과 얘가 이제 백발백중 고사의 당사자입니다. 얘가. 백보 걸음 뒤에서 버드나무 잎을 100번 쏘아서 100번 다 맞췄다는 그게 백발백중인데, 여기도 거의 같아요, 이야기. 이제 복몽이 얘를 죽이려고 화살을 쏘는 겁니다. 허공에다. 근데 그것을 다 맞추죠. 결국 복몽은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 이빨로 이걸 막아내요. 이빨로. 근데 나중에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다. 이것이 고사에 그대로 나와요. 가산 사전에 보면은 비위, 복몽, 이 항목 참조하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은 그 기봉을 가리키는 거죠. 반대편 허공에서 쏜 화살촉이 탁 맞아 떨어진다. 화살촉이 맞부딪히는구나. 유교사자. 자, 이것은 여전히 비교적 사자는 조금 낫다 또는 조금 모자라다. 여기서는 이제 모자라다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도 이렇게 두 사제가 뛰어난 기봉을 발휘했지만 여전히 조금 모자라다 하고 이 대화 상황을 다 수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화두의 의정하고 거의 같아요. 그 사유법이. 그 방법 자체가 선사들이 방법이 의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독 1,000원 만원. 1,000과 만원 다 허수죠. 무지 많다는 거예요. 고독의 1,000원 만원. 무수한 말과 천하 지식 횡설수설, 천하의 선지식들이 이 말 저 말 마음대로 한 것 중에서 무비직지차사, 이 일을 곧바로 가르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일, 본분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일러주었는데, 개권, 옛날에 책은 다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었죠. 두루마리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책을 읽으면 표시 은산 만척. 경전을 읽고도 만겹으로 쌓인 얼음산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뚫지 못하는 거지. 그 뜻을. 견지식 설화. 선지식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견은 이제 듣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선지식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도 사안문외. 오리가 천둥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하다. 오리가 천둥 소리 듣고도 꿈쩍도 안 해요. 그것을 비유한 것.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전을 듣고 아무런 감흥도 받지 못한다는 거지. 문착 본분사. 본분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여 교정. 악교로 입이 딱 붙은 듯하다. 이거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교중에서는, 교학에서는 아양승이라고 부릅니다. 아양승이라고 비판한다. 아양승. 아양승은 이제 계를 지키긴 하지만 진실한 법을 놓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승중. 여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292 주석을 참조하시면 돼요. 요거 번역이 빠졌네요. 바로 이와 같은 실태이니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으랴. 이 번역이 빠졌어.
차사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제 예문을 봤습니다. 자, 이상의 것은 중결상의 위에서 제시한 뜻을 거듭해서 맺었다. 거듭해서 결론 짓고 참 활구자, 활구를 참고하는 자로 하여금 부득퇴굴, 물러서지 않도록 한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참선을 하려면, 제대로 참선을 하려면 반드시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하고 미묘하게 깨달으려면 요도 반드시예요. 요도 수나 요나 다 똑같이 반드시 마음의 길이 끊어진 곳을 궁구해야 한다. 마음으로 분별할 길이 끊어진 그 경계를 궁구해야 한다. 이거는 문문관에서 인용했는데 요 뒤에 이어지는 것이 요겁니다.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고 마음의 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의초부목정령, 이것도 자주 나오는 말이죠.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어 사는 정령이다. 이것이 이제 남의 말과 생각에 의존하여서 자기 주견이 없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에요. 말해보라. 여하시 조사관. 조사관이란 무엇인가? 조사의 관문이란 무엇인가? 지저 일개 묻자. 이 지저는 바로 무엇이야말로 이 뜻이에요. 바로 이 무엇이야말로. 바로 이 하나의 무자야말로 종문의 유일한 관문이다. 또는 으뜸가는 관문이다. 이 일이 제일 또는 유일 이런 뜻입니다. 제일이나 유일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제목을 붙여서 선종 무문관이라고 했다. 선종의 무라는 문관이죠. 관문. 빗장이 걸린 문이 이 관문이에요. 빗장. 이 빗장을 여는 것이 빗장을 풀거나 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화두를 참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의 가장 또 빠지기 쉬운 여러 가지 잘못을 또 그 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공부는 마치 조현, 이거 현악기, 기타나 검은거나 가야금 이런 거 조율한다는 뜻이에요. 고르는 거, 줄을 고르는 거. 마치 악기줄을 고르는 방법과 같이 해야 되는데 기인환 듣기 중 팽팽함과 느슨함이 그 적당한 상태를 얻어야 한다. 그 중도를 얻어야 한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겠죠. 그래서 바로 그렇듯이 악기가 그렇듯이 수행자도 너무 부지런을 떨어서 막 덤비는 거죠. 아니면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기 대칭하고 있어요. 너무 덤벼들면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야심을 가지고 너무 욕심을 내면은 집착에 가깝고 집착하기 쉽고 또 너무 게으르게 하면 소홀히 하면은 무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성성영영 민밀면면. 그래서 성성영영 또렷또렷하고 분명하게 화두를 의식하면서 여기서 화두 공부니까 이건 면면밀 면면은 끊어지지 않는 거고 밀밀은 세밀하게 촘촘하게 이어진다는 뜻이 촘촘하게 빈틈이 없이 밀밀하게 닫혀 있는 거죠. 빈틈과 끊어짐이 없다는 뜻이 이제 다 통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평을 보겠어요. 탄금자왈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말한다. 완급 득중 연후 청음 보의. 완급이 주의 그 팽팽함과 느슨함, 죄인과 느낌, 팽팽함과 느슨함이 적절히 조절한 다음에야 청음, 맑은 소리가 두루 울려 퍼진다 이거죠. 맑은 소리가 두루 울려 퍼진다. 공부 역여차, 공부도 이와 같아서
앞에서는 근이라고 했죠. 너무 부지런을 떨고 덤비는 거. 급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급하고. 너무 급하게 몰아치면은 혈랑을 동요시키고, 이 혈랑을 찾아보니까 이 혈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시인 백곡 김득신이라는 이가 있어요. 백곡 문집, 문이라고 됩니다. 백곡집일 텐데, 백곡집에 나오는 말에 이것이 있는데, 이게 일물, 소소영령, 뭐 이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그 뒤에 가면 선종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여기서 영령, 소소영령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영령한 하나의 그 무엇이 소소혈랑지중, 혈랑 안에 또렷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혈랑이란 몸일 뿐이고 몸을 가리키고 일물은 마음이다.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분명히 이 서산의 이 성가기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걸 하고 있는데 몸이라고 해도 뭐 별 이상은 없고 몸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 사전에도 없고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몸이라고 하면은 급하게 하면은 몸을 동요시킨다. 그리고 너무 느슨하게 게을리하면은 귀굴에 들어가는, 이 귀굴은 시커먼데, 귀신이고 시커먼데 들어가서 혼침에 떨어져서 무명과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너무 느리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빠르게 해도 안 되니 그 묘한 방법은 바로 그 안에 있다. 부서부질한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이상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현실에 꽤 있잖아요. 그것을 그 예를 여기서 또 몇 가지 들고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